김상호의 마켓 밸런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김상호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지수 시나리오와 주간 맥점 시나리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지수 예상 밴드입니다. 코스피 194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코스닥 48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맥점이 되는 요일입니다. 오는 13일 목요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주 모두 대표님께서는 상승 여력 있는 것으로 보셨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 밴드 1940에서 1980포인트로 제시하신 이유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상승 방향으로 일단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간 단위로 일단 상승을 했듯 이번 주도 일단은 주간 단위 상승을 한번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단선과 상단선을 지난번 대비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단 1940, 상단 1980. 일단 저는 궁극적으로 12월 내에 2000포인트의 일단 돌파, 안착 노력을 한 차례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혹 주간 단위로 우리가 예상 밴드를 이번 주 달성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다음 주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한번 보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트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밴드 상단선 또 지난 9월의 고점이 2000포인트를 한번 뛰어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2000포인트 하면 꽤 오래전의 기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불과 9월 3분기, 4분기 중에도 한번 가능했다는 기억을 한번 살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수급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밴드를 높여 놓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코스닥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히려 하단선과 상단선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단을 높인 반면에 하단선은 밴드를 하단 상단 낮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시청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주간 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초반에 코스닥 반등 나올 수 있으나 그 구간을 통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다시 주반 이후에 코스피로 가셔야 된다. 정확히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는 마찬가지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쉬는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대체할 수는 있으나 코스피가 가듯이 그런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있다면 일단 매도 종목 교체 쪽 그거는 코스피의 대형주 중형주까지 일단 교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의 공략, 코스닥은 반등시 매도 이런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많이 흔들려서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드시 매도하고 코스피로 옮겨갈 것을 좀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당히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용지표 예상보다 좋았지만 소비 부진했고요.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재료들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네, 주말을 통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틀을 바꿀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 그러니까 하락의 상승의 요인이 크다랗게 나온 이슈는 없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재정 절벽 부분일 텐데 또 그 부분을 또 상쇄할 수 있는 대단한 좋은 지표도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긴 했으나 그걸 가지고 재정 절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과연 올해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현 정부와 공화당 간의 재정 절벽 해소를 뛰어넘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파고를 이때까지 넘어왔던 부분은 역시나 소비 부분이고 또 조금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비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소비와 직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54.7로 전달에 54점이 또 예상치 53.5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 이거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소비 관련해서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제는 예상했던 바가 지수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겠다 보여지고요. 다음 11월 민간 고용 부분은
11만 8천 개로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12만 5천 개보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샌디의 영향을 잘 해소해 나가는 정도의 수치는 된다. 그러니까 10월 말 동북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의 타격으로 실질적으로는 좋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고용이 그거보다는 안정세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주 신규 수렵 수당 청구권의 감소 이 부분도 고용을 살짝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고요. 또한 고용률 자체도 일단 80% 이하로 실업률 자체도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8%. 그러니까 8%는 이때까지는 마의 벽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러나 10월 접어들면서부터 7%대로 떨어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7.7%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재정 절벽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다. 그래서 소비 자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안정적으로 흘러와 있고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탤 수 있는 고용이다. 왜냐하면 고용은 현 정부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현 정부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표가 이렇게 보고요. 그에 따른 재정절벽, 그렇다면 이제 키는, 칼자루는 점점 정부 쪽에 있는 것이고 공화당을 좀 옥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연말 내 재정절벽 해소 기대를 좀 가져보고 이번 주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네,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소비와 고용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이 맥점이 되는 요일 좀 보기 전에 이번 주는 어떤 좀 지표들을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는 사실 이번 한 주만 본다면 미 주간 지표보다는 우리나라 지표, 우리나라의 발표일 이게 더 중요하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 증시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진 않는다. 주간 단위로 본다면 또 일간 단위로 본다면 업황이 잘 탈 때도 있는데 이번 주가 좀 그러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미 증시의 중요한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 11일, 12일 미국의 FOMC 마지막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버냉키가 과연 어떤 강도로 재정 절벽에 대해서 공화당을 이야기할 것이냐, 공화당 측 인사들 또는 그 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의 부분과 또 자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또는 또 다른 규모를 이야기할 것이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크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공화당의 현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자니 현 버냉키 그러니까 FOMC 회의의 정책은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할 것이다 본다면 공화당을 그대로 가만히 놓고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압박할 요인이 크지 않겠냐 해서 그렇다면 정책은 현 서민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쪽의 정책을 내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13일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이 과연 지난달보다 증가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달보다 0.2% 증가 예상하는 것이 시장의 현재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일 같은 날 13일 한국의 우리나라입니다. 쿼드로 뮤칭 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변수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본다면 미 증시의 FOMC 회의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들어와 보면은 이 목요일 날 쿼드로 뮤칭 데이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저는 이제 그걸 지켜봅니다. 과연 매수 차익 잔고가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13일을 기점으로 계속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느냐. 더 쌓이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12월 달도 해소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이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때까지는 롤오버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12년 마지막 쿼드로 뮤칭 데이
그냥 다 안고 2013년도 넘어갈 것이냐. 뭐 넘어가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기관들 중에 매도하지 않고 갈 세력들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월화수에서 매수 장고가 좀 해소가 된다면 물량 부담은 목요일 좀 덜 할 것이나 해소되지 않고 혹은 또 매수 차익 장고가 늘어난다면 목요일 날 부담감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이번 주는 그 부분에 좀 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말씀은 매수 차익 잔고 해소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FOMC 정례 회의도 있지만 13일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좀 더 잘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맥점이 되는 요일은 당연히 13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날이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13일. 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목요일 날 물량 부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물량이 나온다면 매수 차익 잔고가 많다는 것은 매수의 차익 잔고가 많으니까 매도 물량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버리면 1,000억, 2,000억 순식간에 나와버리니까 그게 매도세가 되어서 주가를 끌어내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3일 날 우선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부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매도를 하고 이날을 맞이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우선은 그 시나리오입니다. 첫째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 그 앞쪽에서 물량이 해소된다. 그건 바로 월화수죠. 월화수 물량 해소가 어느 상당 부분 된다면 목요일 날은 오히려 편안하게 넘어갈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양쪽 시나리오를 다 보고 주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화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하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화수를 보면서 목요일 날 전략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하기에 13일은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번 주 관심 업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낙폭 과대 쪽에서 반등이 꽤 크게 나왔고 우리가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진행했던 게 벌써 이제 3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정 부분은 지난주 후반서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매도 수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되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을 보면 완전히 빠져나갔다기보다는 그 내에서 순환매를 살짝 돌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업종 예를 들어 화학, 철강, 건설, 정권 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가 정권업종 내에서 대형주가 이끌어왔다면 한 차례 반등이 거의 나와서 바닥 대비 10% 이상 반등이 나왔다면 이제 중형주로 살짝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를 들어 현대증권, HMC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괜찮게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순환매 차례는 짚어봐야 되겠고 또한 업종 간의 순환매도 여전히 이제 살아있다. 그러나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많은 비중을 이제 여기서 두는 것보다는 실적 호전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좀 포트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번 주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실적 호전주로는 전기 전자 업종이 되겠고요. 그 내에서 이제 수급 호전주로 접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업종은 낙폭 과대 업종에서 여전히 이제 순환매 공략을 취하되 비중의 일정 부분을 실적 호전주로 조금 가져가는 그런 한 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이즈가 큰 종목에 대해서만 투자가 유효한 시기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 업종 순환매 좀 주목을 해보고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수급 호전주에도 오늘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객장 파워리그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